지인한테도 알려줬는데 다 잘 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시장이 엄청 큰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이제 벌고 있고, 제가 알려드린 지인분들은 많으면 한 300만 원 정도까지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업 하려면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던가 대단한 뭔가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장비 같은 건 전혀 안 필요하고 그냥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네, 다 집에서 가능해요. 일반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에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퇴근 후에도 해볼 수 있고 하루에 뭐 1시간 투자해보면은 이걸 했을 때 돈이 될지 안 될지 그 정도 딱 알 수가 있어요. 하루만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얼마의 돈을 얼마나 벌지를 다 알 수 있다고요? 네네네.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신기하긴 한데 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되게 잘난 사람들, 뭐 학벌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특별한 학벌이나 재주,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인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지인분들도 저만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하셨던 분이 387만 원 나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 딱 해서 등록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거를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대략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이제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게 되면 그때 액션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업이 대체 어떤 부업이에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부업이에요. 텀블벅이라는 게 뭐죠? 텀블벅이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뭔가 해보고 싶으면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사람들한테 펀딩을 받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하루 만에 이게 돈 벌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는 원리는 뭐예요? 텀블벅에다 어떤 정보 같은 걸 입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돈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거라서 그냥 하루 정도만 이제 투자해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텀블벅에 이제 막 입력하고 이러는 거에는 돈 들지 않아요? 돈 전혀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정보만 입력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돈을 그냥 지불해서 내가 그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럼 텀블벅에서 펀딩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네, 진짜 엄청 다양하게 있고 그냥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강아지, 반려동물 굿즈 같은 거 찍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찍은 사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진짜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아까 상품이나 뭐 서비스로 뭐 만들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펀딩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료가 많이 들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재료도 안 들고 리스크도 없고 정말 부담 없이 내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올려가지고 펀딩 받고 그 사람들한테 줄 때도 좀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어요? 카테고리 같은 게 엄청 많은데 고양이 굿즈 같은 거 팔려면은 그거가 미리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전자책 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통 전자책 같은 거는 완성을 해가지고 크목이든 타링이 되는데 올려가지고 한 개 팔 때마다 이제 돈 받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텀블벅 이용하면 전자책이 나한테 없어도 표지나 내용이나 목차만 올려놓고 펀딩 금액이 모였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서 좀 웃기긴 한데 텀블벅 펀딩을 할 때 내가 책을 하나도 안 썼어도 그냥 표지랑 이런 목차만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막 사가지고 내가 전자책을 쓰기 전부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결정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텀블벅이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받는 사이트인 건데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전자책 PD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제목과 표지와 목차 이 정도만 이제 써서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해서 지불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모금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됐구나 라고 해서 그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간단한 프로세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제목이랑 뭐 목차야 어느 정도 쓰겠는데 분량이 많거나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분량은 어느 정도쯤 되는 거예요? 분량이 그 생각보다 진짜 적어요. 그 텀블벅에서 애초에 정해진 그 분량 제한 같은 것도 없고 주로 사람들이 A4 용지 같은 데다 쓰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엄청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A4 용지 절반 사이즈에다가 글자 크기도 한 15포인트 정도 크게 쓰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한 30페이지 정도인데 A4 기준으로 보면 한 10장 조금 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도 아니라 A4 용지보다 반 정도 되는 뭐 한 B6 정도 사이즈, 네네네네. 글자 크기도 15 정도로 큼직하게 해가지고 자료 이미지 같은 거 좀 넣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페이지만 만들면, A4 용지로 환산했을 때는 한 10페이지 정도만 만들면 그 완성된 형태로 이제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목차는 몇 개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텀블벅이 재밌는 게 목차도 그 정해진 개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5개 정도 이상은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 제목이랑 목차는 그렇다 치고 표지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는 나 같은 일반인이 만들 수 있냐라고 이제 또 의문이 있잖아요. 네네. 일반인들도 표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다 만들 수 있고,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애초에 전자책 표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거에 내가 글자 바꿔가지고 그 책 목업 있잖아요. 그 책 모양처럼 돼 있는 거, 그걸로 또 바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표지 목업 같은 것도 바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캔바에서 이미지를 출력이 바로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 내가 글만 써가지고 바로 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공짜로 가능한 거예요? 네, 공짜예요. 표지도 그렇게 캔바라는 사이트 이용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네. 제목도 내가 그냥 기입하면 되는 거고, 목차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텀블벅에 가입해서 등록하면 끝인 거예요? 끝이네요. 네, 끝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제 승인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펀딩이? 아니면 텀블벅에서 내부 승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승인 과정이 있는데 제목이랑 다 적어가지고 제출하면은 2일 아니면 3일 정도 안에 그 텀블벅에 있는 직원분이 직접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해 주시는데, 승인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이제 어떤 거 수정하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수정해가지고 제출하면 바로 승인이 돼요. 펀딩이 이제 시작이 딱 될 거 아니에요? 펀딩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펀딩을 시작하면은 한 10일 안에 30만 원 정도 만약 모이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성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펀딩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인 거예요? 기간은 이제 주로 한 달 정도로 이제 잡으면 딱 여유롭게, 왜냐면 책도 써야 되니까 만약 펀딩 됐을 경우 한 달 정도로 여유롭게 잡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한 달 정도의 펀딩 모집 기간을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내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한 30만 원 이상 모였다 싶으면 성공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부터는 슬슬 A4용지 정도 분량으로 한 10편 정도만 이제 딱 써서 완성시켜 놓으면 펀딩이 성공했을 때 그거 주면 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거고, 네. 다른 지인들한테 알려줬을 때도 지인들도 거의 100에서 많은 분들은 300만 원까지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리스크가 좀 없다는 측면에서 괜찮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를 다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완성했는데 안 팔리면 이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내가 제목이랑 목차 몇 개랑 책 표지랑 3가지만 올려놓고 이걸로 펀딩 받아가지고 되면 쓰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제목, 목차, 표지 정도 만드는 거는 그냥 퇴근 후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시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게 되게 메리트 있네요. 네, 영원이죠. 지금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제목을 만들거나 목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목이나 목차 같은 것들은 좀 쉽게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제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목에는 꼭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막 바리스타 되는 법 이런 거 말고 30일 공부해서 바리스타 되는 법, 아니면 뭐 바리스타 돼가지고 월 2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법, 이런 거 구체적인 수치를 꼭 적어주시는 게 펀딩 금액 높이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목차 같은 것도 종이책들은 목차의 내용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야 되니까. 근데 전자책은 목차의 내용을 다 말해줘 버리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안 드니까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차에 있는 내용을 조금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시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아까 바리스타 예시 들었으니까, 바리스타라면 이제 커피 기계 사는 법, 원래 종이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피 기계 고르면은 10만 원을 낭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가게 써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고 숫자를 좀 언급하고 호기심이 좀 들게끔 하라. 네네네. 그 내가 이제 펀딩을 받을 주제를 정할 때 전자책 내에서도 주제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주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는 진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있는 내용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kg를 뺐던 경험이라던가, 다이어트 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취준생이었는데 취업을 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영원에서 1000만 원을 모은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가 됐건 좋으니까 비포 애프터가 있는 그런 경험을 그냥 주제로 선정하시면 돼요. 그냥 뭐 여행 갔던 여행 경험도 좋겠고, 헬스장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운동했는데 살이 빠졌다거나 이런 경험도 좋겠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 중에서 좀 압축해가지고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제목이랑 목차랑 아까 말씀하신 그 캔바에서 그냥 간단한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누구나 펀딩 한번 신청할 수는 있는 거니까 부담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펀딩 신청을 해서 펀딩 금액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전자책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전자책을 썼어요. 그걸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전자책을 이제 한글 파일에 그냥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 링크를 펀딩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그냥 쭉 메시지로 공유하면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펀딩 금액이 나한테 입금되는 거예요? 네,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건 애초에 시작부터 돈이 펀딩이 되면 시작을 하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네요. 네네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텀블벅 사이트에서 펀딩된 금액 중에서 수수료를 떼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 수수료 있는데 수수료도 되게 적어요. 1단계 5%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뭐 사실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 펀딩을 등록할 때 수수료 5%짜리를 등록해버리면 나한테 돈 나가는 게 따로 없고, 펀딩된 금액 중에서 5%는 텀블벅이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한테 입금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 내가 텀블벅에 올렸을 때 텀블벅에서 이제 그 내가 올린 펀딩을 조금 이제 홍보나 이런 거 좀 해주는 건가요? 아, 이게 신기한 게 그 텀블벅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엄청 큰 사이트거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텀블벅에서 막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냥 공짜로. 자기 대시보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텀블벅이 돈을 안 내도 무료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펀딩을 잘 만들어서 제목이랑 목차랑 표지만 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일들은 텀블벅에서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뭔가 펀딩이 됐을 때 펀딩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인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전자책이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 저작권은 다 내가 가진 건가요? 네,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펀딩으로 금액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또 탈행이나 뭐 큰공이나 올려가지고 2차 수익도 낼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퇴근 후에 목차랑 제목이랑 표지랑 작성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돈이 든다거나 뭐 엄청난 이제 노력이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 그냥 작성하는 거야. 한두 시간 내에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럼 지인들은 펀딩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떠한 제목과 목차들을 좀 쓰니까 좀 펀딩에 성공이 잘 됐나요? 해외 배낭여행 갔다 온 거? 그런 경험 쓰신 분도 있고 불임된 거에 대한 이야기 쓰신 분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있으셔가지고 그걸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그런 거 쓰신 분도 있고 여자가 알려주는 여자친구의 심리 이런 거 쓰신 분도 있어요. 평범한 일상 주제들 쓰신 분들이 많아요. 대단하고 뭐 논문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공유할 만한 경험이다 싶은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올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를 좀 넣어가지고 구체화시켜가지고 제목과 목차를 뽑았을 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펀딩에 참여했던 거고 펀딩이 성공해버리면 그때서야 나는 이제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한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저도 이제 전자책을 막 쓰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쓴 다음에 크몽에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제 안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를 찾았는데 이게 승인되는 것도 너무 쉽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썼는데 이게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지인한테도 알려줬는데 다 잘 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시장이 엄청 큰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또 다들 뭔가 펀딩이라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고 하는 거니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진짜 별게 없거든요. 아무 주제나 좋으니까 일단 한번 비포 애프터가 있는 거 아니면 경험 바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제목이랑 목차랑 표지만 해서 등록했는데 펀딩 되면 써서 주면 되는 거고 펀딩이 이제 실패해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